정부 공공 하수 종말 처리 시설 민간 투자 현황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주제 발표를 이어서 토론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인사는 드렸는데요. 주제 발표 오늘 굉장히 의미 있게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신 김정수 소장님 옆에 계십니다. 박수 한번. 아까 열심히 발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신 김성길 우리 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이어서 우리 토론 오늘 의미 있는 토론 준비를 열심히 해주신 토론자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 첫 번째로 김윤용 경기북부 공론포럼 상임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수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의원도 하시고 많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최승환 경기북부 시민자치연구소 정책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직 시의원님이시죠. 우리 지역에 또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시는 정선희 의정부시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작지만 굉장히 의미 가득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세미나 사회, 제가 국회의원 선거, 시장 국회의원 선거 사회를 선관위 위원으로 20년 동안 사회봤습니다. 근데 화려하다기보다는 조심스럽고 그런 자리인데 오늘은 저도 비왔죠. 들어보니까 규모는 작지만 규모가 커서 좋은 건 아니고요. 내용도 의미가 있고 여기서 오늘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또 여기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방향성 설정하기 위해서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게 국회의원 시장 선거 사회를 보면 1분 시간 주시고 1분 딱 끊어버립니다. 2분 하면 2분 딱 끊어버립니다. 방송 마이크가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이런 토론에는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토론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약 5분에서 한 6분 정도 시간을 주시도 6분을 하셔도 한 30분 가까이 되고요. 플로어에서 좀 의견 듣고 의견 들을 때마다 제가 오늘 발표해 주신 분이 답변을 하시든 토론자가 답변을 하시든 또 계속적인 추가 기회를 여기 드립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토론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발표할 때마다 의문 나는 거나 코멘트 있으시면 적어서 끝나고 바로 토론 끝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아까 발제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 목용대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안창희 회장님도 계시고 최 대표님도 계시고 우리 세운공 문체도 계시고 권종문 대표님도 계시고 이게 다 저도 99년부터 의제 20일 활동하고 참여연대 또 우리 잠깐 하셨고 환경운동연합도 잠깐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잠깐 했고 지금은 의정부에서 참 그런 것 같아요. 99년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을 해보고 하면서 요즘은 학교에 전형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만 바라보다 좀 잊어요. 학생들만 바라보면 좀 있는데 여기 와서 보면 갑자기 에너지가 급상승하고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옛날 동지들을 만나는 그런 기분,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 하여튼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저도 이게 토론자를 집에서, 연구실에서 열심히 읽고 뽑아왔습니다. 뽑아왔고. 근데 오늘은 저는 사회자로서 빨리 토론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의견 수렴 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진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이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서 김윤용 상임대표님부터 토론 한 5분에서 6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1시간 발표하는 줄 알고 1시간 이상 자료를 준비했는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예, 여하튼 그래서 좀 우리 토론자 위원님들 좀 불편하신데 제가 일단 동영상을 한 3분짜리 하나 1분짜리 이렇게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공기초환경시설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단 우리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선례를 한번 좀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절실함을 갖고 우리가 대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 2개를 먼저 잠깐 보시고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2개다 보면. 네. 일어날까요? 저 시청을 잘 하시기 잠깐만 좀 옆으로 일어나야겠어요. 네, 거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주제 발표를 계속 들으셔서 피곤하시니까 영상을 좀 보시면서 앉아 계세요. 끝자리는 앉아 계세요. 자, 오늘 여기 지금 나눠드린 내용에도 보면 이제 경기도 안성시 사례가 있는데요. 그 내용도 좀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3분 19초짜리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안성시가 하수도 요금을 400% 인상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아마 요즘은 물을 돈 쓰듯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말이 안성에 사는 분들에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안성에 사는 분들에게는 물값 또 하수도 물 버리는 값 비싸게 돼요. 자, 뉴스 다반사인데요. 다반사라는 게 차와 밥을 먹는 일, 그러니까 그만큼 흔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저희가 이제 지나치기 쉬우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는, 알아야 될 그런 기사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방금 보신 대로 안성시 이야기입니다. 자, 안성시에서 이제 하수도 요금을 400%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하수시설에 민간 자본이 1,452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안성시 자체 예산으로는 하수시설을 증설을 하거나 새로 건설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하수시설을 지으면서 민간의 자본을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돈은 안 들어갔지만 연간 160억 원의 적자가 있고 이 부분을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수도 요금을 400%까지 최대 400%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안성시는 이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또 적자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었다라고 했지만 시민단체는 안성시에서 잘못을 해놓고서 왜 그것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냐,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하수도 요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안성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하수도 처리 요금이 달라진다는 게 과연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민간 위탁의 문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물 민영화 뭐 그런 문제점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단 안성에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노상 같은 경우도 그 가정용, 일반용이 그 전보다 민간 위탁하기 전보다 30%, 60% 이상 됐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 다른데 사천, 동두천, 양주, 그러니까 민간하고 손잡은 데는 다 지금 이명이 걸려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네. 결국은 민간 업체에서는 자기 기업 이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자체에서 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민단에 떠넘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이건 뭐 엄격하게 말하면 공공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공공재 성격이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수도 또 뭐 철도 또 의료, 교통 이런 것은 그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적자가 어느 정도 난다는 걸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적자 난다고 무조건 민간이 끌어들이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엊그저께 이제 그 최경환 부총리가 발표했나요? 네. 그것과 이게 좀 맞물려서 네. 그 논란이 좀 될 것 네.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민자 그 수익 사업을 유치를 한다. 예를 들면 이제 그
국공립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지역이 놀고 있는 것이라든가 낙후된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한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마포의 공덕동에 한 그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되는데 거기 더 봐야 할 게 많은 우리 물없이 하루 2개. 이게 이제 다음은 이제 안성 시장님이 나옵니다. 네, 시장님이 나옵니다. 밑에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민간 투자사업 해지하고 안성시는 이제 전문가 시민, 시의원, 공무원, 교수 등이 시민 투자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2016년 6월 BTO 사업 최종 해지를 끌어냈고 이에 따른 예산 절감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안성시 하수 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위원회의 결정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좀 있어야 진공관리가. 예, 오늘 그 두 개의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셨는데 우리 저기 김성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아주 그 디테일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연수가 이제 오래된 부분에 감점이 많아서 사실은 C등급 미흡이라는 단계죠. 미흡이라는 단계인데 시급의 단계는 아닙니다. D가 이제 시급이라는 단계고 미흡이라는 단계인데 저희와 똑같이 C등급을 받은 또 D등급을 받은 지자체들이 있어서 한강역 환경청이 환경부 산하에 있는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청인데 똑같이 발표된 모든 지자체는 이미 국비 신청을 했어요. 그걸 제가 직접 한강역 환경청 고시 담당 팀장이랑 통화를 했고 의정부만 이제 민영화라는 명목으로 신청을 안 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PPT에 보셨지만 재건설 및 개량 두 가지 사업을 다 제시를 해줬습니다. 환경부에서. 근데 이제 개량이라는 사업을 다 빼버렸고 재건설, 재건축에 대한 부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그 최초의 그 공문으로 이제 모든 시민들한테 공지했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것이 이제 공문으로 올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자료에 보면 우리 BOD가 우리 2021년 1월 1일부로 3ppm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10ppm에서 무려 3배 가까이 이상 강화가 됐는데 제가 이제 한강역청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10ppm에서 3ppm으로 이게 낮추게 됐는데 우리 아까 박사님 하셨던 그 PPT에 보면 30ppm 정도는 굉장히 청정지역이다, 청정수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미 우리는 3ppm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시청 홈페이지 맑은물사업소에 보면 매월 매일매일 BOD, COD부터 해서 성적을 측정을 해가지고 한 달 단위로 성적서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적서의 마지막 2021년 9월 달에 보면 평균 1.8에서 2.24입니다. BOD로 이제 따지자면요. 굉장히 우수한 1 처리장이 35년 가까이 됐고 2, 3 처리장이 25년, 17년 이렇게 됐는데 너무나 훌륭히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고를 냈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요약문에 보면 현재 의정부시는 3.79로 BOD가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2,500억을 투자를 하면 인자 투자를 하면 2.66 정도로 하향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두의 대전제를 써놨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홈페이지에 우리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의 성적서를 보면 평균 2.2 정도 된다는 거죠. 2,500을 투자를 안 했음에도 그보다 더 낮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제가 이제 우리 한경훈이나 사무국장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거를 만든 분이 그 시청의 수질관리팀이 이거 성적서를 내는 건데 이거 공문을 만든 분하고 그거하고 서로 소통이 없었었나? 이런 의문까지 들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상충되고 안 맞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이제 정선 의원님 오늘 오셨지만 저희가 악취 문제 때문에 우리 호원동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도움을 다 씌웠어요. 웬만한 데도 도움을 다 씌워서 지금 이제 안타까운 거는 유튜브에 의정부 하수종말 처리장을 치시면 1시간가량 분량의 유튜브 소개에 대한 유튜브가 나오는데요. 직접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 팀장님이 얼마나 우수하고 냄새도 안 나고 수질 관리 잘하는지 1년 전 영상이 올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억지 춘향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짧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민영화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재정 사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리 용량이 좀 남고 개량화 사업을 통해서 이거를 좀 더 보수하고 개선하고 강화한다면 충분히 고산지구까지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환경부에서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 요령이라는 환경부의 홈페이지 들어가 치시면 거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시군 지역에는 50% 지원에 대한 하수도 관련된 50% 지원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받으면 7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랑 똑같은 제주도에 하루 처리 용량 20만 톤, 20만 톤의 제주도에 국비를 1,100억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재정사업하고 합쳐서 3,940억을 확보해서 업체한테 입찰을 좀 내놨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도지사 시장님들이 열심히 뛰셨는지 국비 확보를 그 정도로 해서 하는 그런 선례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좀 하고요. 사실은 너무 58개월이라는 긴 건축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다음 시장님이 끝나도 완공이 안 돼요. 근데 지금 현 시장님이 8개월밖에 안 남은 시장님이 왜 이거를 승인 처리를 하고 가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3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의 운영권을 줍니다. 기업한테. 사기업한테 주는 독점적인 권위를 주는 거거든요. 아까 안성시 보셨지만 우리 또 교수님이 첫째 주제 발표해 주셨지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공공에 운영되는 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공론화를 더 다음 시장님이 되셔서 좀 천천히, 지금 시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많은 시민단체, 전문가,
시행정부 같이 의논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좀 합리적이고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하수도 계획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튜브까지 보시고 유튜브 내용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약간 오버됐습니다. 사회자기 때문에 플로어의 시간을 뺏기는 시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토론자로 장수봉 자문위원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장수봉입니다. 사실 참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제가 바라던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공론화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또 더 나은 의견들을 제시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6월 달에 정선희 우리 의원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 부의장님, 여기 지금 호원동에서 설명회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얘기하길래 저는 그때 갔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주민 설명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인만 꽉 차 있고 정작 주민들이라고는 딱 4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 1조 원에 육박되는 그런 어떤 그 민간 투자 사업이 설명되고 있었다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인터넷을 쳐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고요. 네, 지금 결론적으로 앞선 그 발제자분과 지금 또 김윤영 그 대표께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요약만 하자면 딴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 민자 사업을만 목표를 두고 그것을 추진해 가려고 지금 급속도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애시당초부터 이런 어떤 시설이 노화가 되면 노후가 될 수밖에 없어요. 30년짜리 아파트도 30년 되게 되면은 안전지대 다 받고 그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다 씁니다. 그런데 33년 됐다고 이분에 대한 것들을 전면 이걸 갖다 시설을 전부 다 파괴시키고 거기다가 새로운 그 시설 짓는다는 거 나름대로 취지와 의미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렸어야 되고 그것이 자원낭비를 갖다가 막는 길이고 또한 앞으로 우리 후대들한테도 부담을 덜 주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하게 분석하고 논의하고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이후로 지금 가장 커다란 지금 민간 투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나 조용하게 하지만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계신 발제하신 분들은 다 얘기를 했어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저는 왜 벌써 다 입증이 다 됐습니다. 안성시에서도 1,452억 원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완공되는 바로 그 다음서부터 이 400%라는 그런 폭탄이 지금 터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장에 와서 위약금 400억을 주고 그해 2016년도 3월 8일 날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위약금 대우건설과의 이런 사안들을 왜 우리가 2001년도, 2020년도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역사를 갖다가 되돌리려고 하는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정사업 왜 저는 염려를 하는 거냐면 아시다시피 그 민간 투자 사업은 수익을 바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도 30여 년 동안 왔다가 기업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목표는 이익극대화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간 사업자가 효율을 따지고 경제성 따져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장해 준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공공재는 물은 공중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공재로서 이건 재정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그 지금 전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공공재의 성격의 물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혀 내용을 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 단체들, 우리 뜻 있는 시민들께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만, 지금은 그 속도로 갈 것이 아니라 시간을 충분하게 가져야 됩니다. 또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전에 김윤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시민과 토론도 하고 공론장을 만들어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도 좋고요. 시간도 딱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토론자들의 내용은 적었습니다. 적고 있어서 제가 정리해서 또 잊어먹으시니까 제가 따로 또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토론자로 최승환 우리 정책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책위원 최승환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을 제가 적긴 적었는데 이 자료 참고하셔서 중복되는 내용을 빼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토론의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전제를 하나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수종말 처리장의 지어하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민간 투자, 그러니까 민영화에 대해서만 다룬다. 이런 싱크는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라서 이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하수 처리장 지하를 현대화가 아니라 이제 민영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민영화라고 칭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영화를 진행하는데 몇 가지 이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 중에서 아까 안 나온 것 중에 악취 민영화 관련해서 그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그 초안에 따르면은 악취가 민원은 있는데 악취 물질은 불검출되거나 거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악취가 이게 하수 처리장의 문제가 원인이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한 다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왔지만 두 번째 하수요금 현실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하수요금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죠.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쭉 나온 표는 이게 이제 처리 원가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요금과 그 시민들이 내는 요금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100%가 돼야 이제 처리 원가에서 100%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시가 부담을 하고 있다. 시가 세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은 이때 이제 뭐 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 투자를 받았을 때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아까 안성시 발제 2의 안성시 사례처럼 시민들이 부담이 적게 하더라도 뭐 400원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다. 네, 결론적으로 시가 시민이 직접적인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어쨌든 그 투자에 따른 부담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 원가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시민 요금 증가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처리 원가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좀 나타내 봤습니다. 경기도만 한 거고 다른 지자체는 제가 아직 다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구매할 때 할부 원가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시가 지금 핸드폰 요금만 답해주고 있는 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류소의 수질 준수 여부는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민간에서 하는 곳의 사례 중에 뭐 적발된 사례 몇 가지만 사례 중심으로 간단하게 전달을 드리면은 포항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롯 지금 민간 투자 사업인데 그 처리 하수의 기준을 계속 일부러 못 맞춰서 시설의 용량을 증설시키려는 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왜 이거 미생물 노드를 더 투입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표가 잇따르고 있고, 가평 같은 경우에는 담화까지 해서 결론 그 하수 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이 부실을 감추기 위해서 TMS, 이게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으로 하는 거, 이거까지 조작해서 하고 있다. 포천 역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처리 원가도 가평하고 포천이 굉장히 높습니다. 4,000원, 가평이 지금 7,000원까지 갔습니다. 네. 이렇게 민영화가 정말로 선진화된 서비스를 주는가, 그리고 시민한테 제대로 된 것을 수질 관리에도 실패하는 서비스가 진정한 시민들한테 서비스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안 나왔던 내용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안타깝게도 이제 반대 토론자가 있으신가요? 반대 토론자가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네, 반대 토론자의 주요 논제는 아마 이제 재정 부담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아마 이제 시의원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발표. 앞에 중복된 부분을 다 빼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해가 쏙쏙 되는데, 다음에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우신 분도 있어요. 현직 또 시의원이시고 또 시의회에서 이걸 사전에 또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전체 의견들이니까요. 아마 생각이 좀 더 많고 오히려 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선인 시의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왠지 반대 토론을 좀 해야 이렇게 토론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공공하수 처리장 관련해서 저의 의견은 우리 시민들과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하수 처리장 장암동에 1, 2, 3 처리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낙양동에 이제 밀락지구에서 또 낙양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고산동 신도시 되면서 LH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장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리장을 안 하는 대신에 낙양동에다가 이제 일부 지원 금액을 넣어서 이제 그 낙양동 지금 처리장을 확충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도시 신도시 같은 경우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인구 대비 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그 기반들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특히 LH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시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대 완공이 되면 뭐 10년을 내다보고 인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여지들, 그리고 시설들을 더 확충해서 쓸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그 용량을 늘려놨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때 기준과 법에 대한 그 처리 용량만을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 이제 LH가 그런 사업들을 끝나고 나가버리면 꼭 그 나머지의 몫을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시민들의 예산으로 합충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LH 고산동 그 사업할 때도 저희가 이제 도시건설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확충했던 예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공공하수 처리장에 대한 1, 2, 3 처리장에 대한 부분이 2019년,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실은 이제 저희 그 기술직들의 직원들이 되게 많이
안 됐고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년도 10월부터 운영 위탁 처리하는 거를 이제 승인을 해줬고,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2, 3처리장만 우선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1처리장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1, 2, 3처리장 아까도 김용은 그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시가 칭찬받아야 마땅할 정도로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들을 너무나 잘 운영하고 관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담당 직원들의 기술력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여기 시민들도 칭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그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 투자 사업을 하기 전 단계에 그 운영 위탁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도 이제 계속 추가 비용으로 예산 증액으로 나타나 있는 현실이 지금 민간 투자 사업 하기 전부터 운영 위탁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됐어요. 이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그런 것들만 봐도 사실 이제 우리 결국은 내 돈이냐 뭐 다른 사람의 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크고 작음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306회 저희 임시회 때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한 속기록은 여기 계신 분들은 꼭 한 번씩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의안의 내용은 마찬가지로 모든 의원들,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집행부가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가 수치했을 때 사실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저희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더 그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고 알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알 권리가 조금씩 축소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그냥 우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민간투자 사업이 지금 직동, 추동, 그리고 경전철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이 안타깝게도 의원들만 해서 할 수 있는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의정부 시민들이 정말 너무나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의정부의 우리 집행부를 10,000% 믿는 거죠. 잘 할 거라고. 그리고 의원들을 너무나 잘 믿고 또 열심히 할 거라고 뽑아주셨겠죠. 근데 저는 진짜 시민들이 스스로가 의정부 시와 시민들을 의회를 이렇게 좀 채찍질해 주셨으면,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목소리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거는 무조건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그 제안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사전 협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민간 투자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무조건 들어오니까 한다라는 것으로 약간 오해가 되는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은 사실과 다르고, 민간 투자 사업은 어쨌든 정책적으로 시가 어떤 정책을 피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까 이 하수 처리 비용에 대한 부분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적자가 나는 비율을 최대한
지금 그 비용으로 받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받는 부분은 사실은 다 받으면 정말 좋겠는데 못 받는 미지급금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저희가 또 감면해주는 비용들도 있고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은 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 투자 사업을 하지 않고 재정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서 30년 동안 주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내 주머니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절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 시민들에게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우리 아직 그 최승환 토론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토론의 논제는 민간 투자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방법론인 거지 공공하수처리장이 노후화됐는데 현대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공공하수처리장 사업 현대화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덮어서 어떤 오염 그런 냄새 나는 거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지하보다는 못하겠죠. 지하를 시켜서 그 위에 상부에 많은 시설물들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현대화 사업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거지 자꾸 이거를 집행부나 다른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호도하고 와전시켜서 자꾸 그쪽 주민들은 현대 사업을 안 한대.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의 의견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은 주민과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정말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도 현대 하수도 요금 현실화 사업 용역 보고에 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가서 봤고 심의도 했고 담당 과에서는 현실화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 사업에 대해서 거의 그 권고하는 90%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까지 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적자가 나는 것만큼 사실은 공공서비스에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맞지만 주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체감의 비용이 너무나 크게 상승이 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부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물론 현실화를 안 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번에 몇십 프로씩 저희가 40% 좀 미만이었는데 그거를 70% 80%까지 막 땡겨서 올리는 건 너무나 과하고 이 작업에 대한 부분을 단계별로 한 10% 내외로 올린다거나 조금씩 올려서 우리 주민들의 비용이 여기에 너무나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공공의 비용이 또 너무 우리가 차익이 많아서 부담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그 절충을 잘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용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추후에 민간 투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산이나 예를 주신 포항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을 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역할이 아직은 이제 단계가 좀 몇 가지 더 남아 있어요. 의회 의견을 받아야 할 단계들이 우리 그 주민들이 지금도 똑똑하신데 더 많은 것들의 정보들을 알고 주장해 주시고 의원들을 그 시민들의 의견에 반영될 수 있게 움직여 주시면 더 감사하고 힘을 얻어서 잘 처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정부시 관내 민간 투자 사업이 저희 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급박하고 또 이거 말고도 많지만
많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되는 이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하나하나 다 짚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알릴 수 있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했어요. 원래 의원님들은 좀 오래 하십니다. 네.